네,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142.3.2는 이제 우리 접지도체랑 보호도체 중에 보호도체 내용이고, 어, 일단은 여기 이제 보호도체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내용이에요. 해서 이거는 뭐 당연한 내용들이니까 뭐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심 케이블에 뭐 R, S, T, N까지 쓰고 여기 뭐 접지선을 하나 더 같이 한 상태의 다심 케이블이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이제 파워선 따로 그 다음에 접지선 따로 같은 이제 뭐 트레이나 트렁킹에 수납된 도체를 사용해라. 그리고 뭐 고정된 절연도체, 나도체. 그래서 요 밑에도 나오는데 이 보호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경우에도 이게 끊기면 안 돼요. 어쨌든 이건 감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끊기면 안 되니까 이제 플렉시블이나 이런 건 사용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가요성이 있는 전선들은 어쨌든 계속 뭐 이동이 가요성이 있다 이동이 되나 가요성 이제 구부리져거나 하면 이렇게 데미지나 이런 거에 노출이 쉽고, 그래서 이게 끊길 수 있는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케이블보다는 높겠죠. 그래서 고정된 도체를 사용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 나번은 우리가 뭐 간단히 뭐 ACB반이 있다고 해요. ACB가 있고, 이제 뭐 보통 요 큐비클 있잖아요. 그래서 요 큐비클이 뭐 접지랑 연결되어 있으면 이 ACB 외암 자체에 대한 보호 도체를 따로 여기 뭐 하지 않고 요거를 뭐 요 외암이 요 금속재 외암이랑 연결시켜서 이거를 ACB에 대한 보호 도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된 게 우리가 ACB도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일반 제어반이나 아니면 버스 덕트도 이제 우리가 금속재 외암 안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렇게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도 계속 이 내용이 나오죠. 정기적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하면 이걸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답안은 뭐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보호도체 시설이 안 되는 뭐 대상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해서 여기 뭐 금속 수도관 아니면 요 뭐 가스 액체 같은 게 있는 인화성 물질이 있는 금속관, 그리고 이렇게 기계적 응력을 받는 구조물, 뭐 가요성 나오잖아요. 요게 좀 어떤 느낌으로 좀 이게 안 되는 애들이라고 보면 되냐면, 어쨌든 이렇게 좀 끊겨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이제 KC에서도 좀 보호도체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요성, 인화성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좀 보시면은 객관식으로 뭐 실기의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래서 정기적 연속성은 아까 뭐 계속 했던 내용 이야기고, 이건 뭐 제가 앞에 먼저 설명을 드렸죠. 단면적 이렇게 해라. 그리고 여기 뭐 이 내용 한번 읽어만 보세요. 어쨌든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정기적 연속성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계속 어떤 정기적 연속성을 이런 검사와 시험을 통해서 유지해서 결국에는 IC나 이쪽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감전의 위험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폭 지역이나 이런 데는 뭐 화합물로 충진된 경우 있죠. 아니면 뭐 내화
배선이나 뭐 이런 경우나 어쨌든 물리적으로 좀 접속부를 우리가 이렇게 뭐 테스터기나 어떤 걸로 검사가 불가능한 접속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이런 검사와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 번씩 그냥 읽어보세요. 해서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 IT 계통 보면은 이렇게 그냥 단상으로 보면 여기 비접지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뭐 보호 접지가 돼 있으면은 뭐 여기 저렴 감시 장치나 어떤 것들이 다 병렬로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병렬로 직렬로 접속하지만 이 보호도체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병렬로 해야 되고 그 말은 이제 직렬로 하지 말라는 말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이게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보호도체가 연결됐는데 여기 어떤 감시 장치가 직렬로 연결되는데 얘가 뭐 소손되거나 고장이 나가지고 이 부분이 오픈되면 여기는 지금 보호도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직렬로 하지 말고 병렬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계속하죠. 그 다음에 요 142.3.3은 어떤 경우냐면은 뭐 저희가 데이터 센터나 뭐 어떤 제어 기기가 많은 계통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노이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이 노이즈 때문에 어떤 시그널이 제대로 안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어떤 건축물이나 플랜트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접지도 있고 뭐 필터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요 보통 노이즈라는 게 이제 접지로 흘러들어오는 이제 뭐 커먼 모드 노이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접지를 통해서 이제 흐르는 뭐 노이즈가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필터를 이제 접지 쪽에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 근데 이제 이 필터가 이제 직렬로 연결이 되면 보호도체 이 필터가 또 하나의 위험 팩터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감시 장치와 같이.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보호도체의 연속성이 깨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전류의 경로에는 사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필터, 노이즈 필터. 그 내용이고 이제 어떤 그리고 2번은 좀 어떤 거냐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좀 회사사 보면서 본 건데 저희 제 1번 개념편에서 설명드렸죠. 저희 TN 계통 중에 TNC라고 있죠. 그래서 TNC가 뭐였냐요? 이런 Y결선이 있으면 여기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고 저희가 요 N상을 따로 따서 쓰잖아요. L1, L2, L3. 근데 우리 TNC는 따로 여기서 원래 P선을 빼야 되는데 그냥 요 중성선에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PEN 도체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중성선 따서 단상에 쓴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 보호 접지도 여기서 따서 쓰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중성선에서 따서. 근데 이게 TNC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어떤 불평형이 됐든 우리가 요 L1, L2, L3를 진짜 똑같은 비율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 N상이 뭐 이론적으로는 3상 평형이면 IN은 제로인데 일반적으로 요 L1, L2, L3가
불평형 부하죠. 그러니까 단상 부하를 저희가 뭐 RST로 봐요. 그래서 뭐 조명 부하를 RS에 많이 물렸어요. ST는 이걸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은데 보통 현장에서 그것까지 신경 잘 못 쓰죠. 이건 적게 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쪽에 불평형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고장 때문에 생긴 건 아닌데 상시적으로 이런 전류가 흘러서 그런 경우거든요. 요 상시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10mA 초과한다는 말은 거의 이거 뭐 TNC 계통의 요 PEN 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단면적에서 보면 어떤 뭐 전류가 좀 적게 흐르는 경우에 구리는 뭐 아까 얘기했죠. 제 일반적으로 6스퀘어. 근데 그거보다 더 굵게 쓰라는 내용 10스퀘어로.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라고만 이해하세요. 이거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수치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TNC 계통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생겨서 나온 얘기구나 라고 이해. 네, 계속 가시죠. 이제 142.3.4랑 이제 나머지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뭐 내용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요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이게 그 말이죠. TNC. 지금 보호도체랑 제가 걔 1편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개통접지. 그럼 요선은 개통도체. 아까 계속 저희가 했죠. 요거는 보호도체. 근데 지금 우리가 PE는 요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호도체와 개통도체가 같은 PEN 선을 쓴다. 그런 겸용을 할 땐 아까 10스퀘어 이 내용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구리는 10스퀘어.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일반적인 거 아까 그 단면적 구하는 두 가지 식의 기본이고 전류가 적게 흐르는 경우 6스퀘어. 그런데 TNC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10스퀘어. 그리고 피레랑 엮이면 피레는 낙뢰 때문에 더 큰 전류가 흐르니까 더 굵게 하자. 16스퀘어. 이렇게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서술된 내용으로 하려면 좀 헷갈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단면적으로 구하는 상도체로 한 거 S 16, 35, 뭐 35보다 큰 경우. 근데 뭐 5초 이하로 차단되면은 아까 K분의 I 루트 T 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요 계통의 어떤 최소 전류가 지락 전류가 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6스퀘어 정도 허용하고, 근데 이게 TNC 계통으로 가면 10스퀘어, 피레랑 같이 물리면 16스퀘어까지 간다. 점점 굵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겸용도체는 지금 보호도체긴 한데 이제 중성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성선도 상도체와 같은 전압이 걸리죠. 그러니까 상전압이요. 그래서 같은 레벨로 절연 성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도체랑 같은 절연 레벨에,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케이블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 이제 아까 저희가 말했던 뭐 ACB만의 어떤 뭐 요 금속 프레임이 큐비클이 있고 이게 접지극과 연결되면 얘는 PN으로는 여기다 연결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142.3.5도 뭐 요 기능 접지라는 게 이제 뒤에 저희가 피레 시스템 배울 건데, 우리가 등전이 본딩 있죠.
이것도 뭐 등전이 만드는 건데 이게 또 목적에 따라 나뉘어요. 뭐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거는 감전보호용이고, 이게 피레 쪽에는 또 피레용, 피레 시스템 등전이 본딩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등전이 본딩도 그렇고 뭐 굵기가 좀 굵어지고 이런 좀 다른 점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노이즈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전보호용 말고 이런 거에 대한 접지 시스템을 우리가 기능 접지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피레 시스템은 이 피레 시스템의 조건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지, 적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레 시스템에 이제 나중에 뭐 굵기 같은 게 있으니까 그 굵기로 맞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요 주 접지 단자. 주 접지 단자가 뭐였죠? 아까 접지극이랑 연결되는 요 단자 MET. 다 접지들이 뭐 보호도체가 됐든 뭐 다른 접지 단자와 연결되는 접지 도체가 됐든 피레의 인하도선이 됐든 다 요 접지 최후의 요 접지 단자로 와서 접지극으로 연결되죠. 이 주접지 단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당연한 얘기들이고, 이런 등전이 본딩 접지 보호 도체,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런 기능 접지 도체 다 이쪽에 접속을 해라. 마지막에 접지극과 연결하기 위해. 그래서 상호 접속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다 연결해라는 말이죠. 어디서 따로 이렇게 조인해서 하지 말고 이제 따로따로 다 접지 단자에 접속해라. 개별적으로. 그 내용입니다.